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바쁘신 와중에도 웹세미나 30분 만에 끝내는 DC-DC 컨버터 입문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진행할 롬 테크니컬 센터 강대호라고 합니다. 본 세미나는 약 30분 정도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금일 세미나의 어젠다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전원 IC의 종류에 대해, 다음은 LDO의 동작 원리, DC-DC 컨버터의 동작 원리, 그리고 종류 방식에 따른 비교, 상측 스위치의 극성에 대하여, 출력 설정 전압 범위에 대해서, 그 다음 롬 웹페이지에서 DC-DC 컨버터 선정 방법 소개, 마지막으로 금일의 정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전원 IC의 종류에 대하여입니다. 전원 IC는 크게 나누어 리니어 타입의 LDO와 스위칭 타입의 DC-DC 컨버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출력 형식은 LDO의 경우 입력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만드는 강압만 가능합니다. 반면 DC-DC 컨버터에는 강압, 승압, 승강압, 반전의 4가지 출력 형식이 있으며 입력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만드는 강압, 입력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만드는 승압, 입력 전압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일정한 전압을 만드는 승강압, 정전압으로부터 부전압을 만드는 반전과 같이 DC-DC 컨버터에는 출력의 형식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DC-DC 컨버터의 종류 방식에는 동기 종류와 비동기 종류, 다이오드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압형 DC-DC 컨버터에 관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LDO와 DC-DC 컨버터의 비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LDO의 장점은 스위칭 동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노이즈가 적고 회로가 간단하여 외장 부품이 적습니다. 단점은 입출력 전압차가 커지면 전력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발열이 증가하거나 효율 저하로 연결됩니다. 또한 LDO의 경우는 입력보다 낮은 전압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DC-DC 컨버터의 장점은 입출력 전압차가 커도 고효율로 대전류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압 출력 형식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외장 부품이 많아 회로가 복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위칭 시키는 것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고려하여 설계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효율 소형화의 요청에 의해 DC-DC 컨버터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있어 각각의 장점, 단점을 잘 생각해 이해한 후 LDO나 DC-DC 컨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선 LDO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이 LDO의 블록도입니다. 구성은 매우 간단하여 에러앰프와 기준전압, 출력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압은 좌측으로부터 입력되어 우측으로 출력됩니다. 부하전류가 변화하여 전압이 변동되면 에러앰프가 출력 트랜지스터를 제어하여 출력 전압은 항상 일정하게 되도록 움직입니다. 이 회로는 반전 증폭 회로와 같으며 귀한 루프에 출력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는 것 뿐입니다. 에러앰프의 비반전 단자 전압은 항상 VRF와 동일하게 되도록 제어되기 때문에 R2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게 됩니다. 전류는 VRF 나누기 R2로 요구되므로 Vout은 이 전류 곱하기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이것은 옴의 법칙 그대로입니다. 녹색 테두리에 들어있는 예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VRF가 1V, R1이 23kΩ, R2가 10kΩ인 경우 조금 전의 식으로 계산하면 출력 전압이 3.3V가 됩니다. 이번 설명에서 출력 트랜지스터는 편의상 P채널 모스펫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N채널 모스펫과 바이폴라 NPN, PNP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LDO의 효율 계산입니다. 효율의 정의는 출력 전력을 입력 전력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DC-DC 컨버터도 동일합니다. 입력 전력은 V인 곱하기
I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입력 전류에는 I아웃과 IC 자체의 소비 전류 IC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V부터 3.3V를 만드는 경우 좀 전의 식으로 계산하면 효율이 64%가 됩니다. 그림처럼 LDO의 경우 빨간 사선 부분이 손실이 됩니다. 이 손실은 입력 전압 빼기 출력 전압에 출력 전류를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출력 차가 커지면 효율이 나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LDO의 효율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녹색 테두리 안에도 있습니다만 입출력의 전압차가 작은 경우 예를 들어 입력 전압이 3.6V이고 출력 전압이 3.3V인 경우 효율은 89%로 높습니다. 입출력 전압 조건에 따라 DC-DC 컨버터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LDO의 효율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DC-DC 컨버터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강압형 컨버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DC-DC 컨버터는 입력으로부터 DC 전압이 스위칭에 의해 시간이 분할되며 이것을 다시 코일과 콘덴서로 평화화함으로써 원하는 DC 전압으로 변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십시오. S1의 스위치가 ON, S2의 스위치가 OFF인 경우에는 L1에 V인이 인가되어집니다. L1의 스위치가 OFF, L2의 스위치가 ON인 경우에는 L1은 그라운드에 접속되어집니다. S1 스위치의 ON이 25%, OFF를 75%인 펄스로 하고 그것을 평균화하면 25%의 DC가 됩니다. 예를 들어 V인이 10V라면 Vout은 그의 25%인 2.5V가 됩니다. 똑같이 V인의 ON이 50%, OFF를 50%인 펄스로 하면 50%의 DC가 됩니다. 그림과 같이 면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DC-DC 컨버터의 경우 보신 것과 같이 출력에 필요한 전력을 필요한 만큼 입력으로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고효율이 됩니다. 다만 DC-DC 컨버터의 경우 출력 전압에 리플 전압이라는 전압의 흔들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플 전압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S1, S2를 스위치로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전자회로에서는 스위치 소자가 아니라 모스펫과 다이오드가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표시된 그림이 DC-DC 컨버터의 제어 블럭을 포함한 회로도입니다. 회로는 일반적인 DC-DC 컨버터의 기본 회로에 S1, S2, 모스펫과 다이오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DC-DC 컨버터의 실제 동작 원리를 조금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문장을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비교 회로에서 출력 전압이 설정 전압으로 되어 있는지 기준 전압과 비교합니다. 2번, 비교한 결과 기준 전압보다 설정 전압이 낮으면 스위치가 켜져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3번, 이때 전류는 빨간색 경로로 흐르고 인덕터에 자기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4번, 전력이 공급되고 출력 전압이 설정 전압보다 높아지면 스위치는 꺼지게 됩니다. 5번, 이때 전류는 녹색 경로로 흘러 인덕터에 축적되어 있던 자기 에너지가 전류가 되어 부하 출력에 공급되며 다이오드를 통해 다시 인덕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6번, 인덕터의 자개가 없어지고 출력 전압이 낮아져 기준 전압보다 설정 전압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 동작을 스위칭 주파수로 반복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강압형 DC-DC 컨버터의 동작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을 봐주십시오. 상측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는 입력 전압에서 스위치를 지나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고 그때 다이오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측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 스위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다이오드를 통한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류를 합친 전류가 인덕터 전류가 되어 이렇게 삼각파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 인덕터 전류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 상단의 그림에 있는 것이 인덕터의 특성입니다. 인덕터의 양 끝에 걸리는 전압 V를 L값으로 나눈 값이 전류의 기울기가 되고 거기에 시간 t를 곱한 것이 인덕터 전류가 됩니다. 시간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해 가는 식이 됩니다. 그럼 왼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TS는 스위칭 주파수가 1주기 시간이 됩니다. 시간과 주파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TS는 1 나누기 스위칭 프리퀀시로 나타냅니다. D라는 것은 온듀티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강압 DC-DC 컨버터의 경우 출력 전압 나누기 입력 전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온듀티는 입력과 출력의 비가 됩니다. 이러한 값을 사용하여 실제 DC-DC 컨버터의 리플 전류를 구합니다. 왼쪽 아래 식을 보아주십시오. 앞서 설명한 식에 각각의 값을 대입한 것입니다. DC-DC 컨버터의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위쪽 스위치가 ON일 때 입력 전압은 V인이 되고 다른 한쪽은 출력 전압 Vout이 됩니다. 그 전압을 L값으로 나눈 시간 DTS를 곱한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덕터 전류의 중요한 것은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인덕터의 값, 스위칭 주파수의 네 가지의 파라미터로 리플 전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L값이 크면 리플 전류가 작아지고 L값이 작으면 리플 전류가 커진다는 것과 스위칭 주파수가 느릴 경우 리플 전류가 커지고 주파수가 빠를 경우 작아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출력 리플 전압입니다. DC-DC 컨버터에는 리플 전압이라고 하여 출력의 전압이 스위칭 주파수의 주기로 변동합니다. 이것은 출력 리플 전류가 출력 콘덴서에 흘러 발생합니다. 콘덴서에는 C 성분 외에 기생의 저항 성분 ESR과 기생의 인덕터 성분인 ESL이 있습니다. 각각의 합성 파형이 출력 리플 전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각 성분에 관한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나타내는 식의 맨 위가 C 성분, 가운데가 ESR 성분, 그리고 그 아래가 ESL 성분으로 발생하는 식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합산한 식이 가장 아래에 있는 리플 전압식이 됩니다. 최근 출력의 콘덴서에는 세라믹 콘덴서가 사용되는 패턴이 많고 세라믹 콘덴서의 ESL 성분은 매우 작아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DC-DC 컨버터의 데이터 시트의 식에는 ESL을 생략한 식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 성분의 항에도 ESR 성분의 항에도 델타 IL의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IL을 작게 하면 리플 전압이 작아진다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비동기 정류를, 오른쪽에 동기 정류의 등가 회로가 있습니다. 차이는 하측 스위치에 다이오드를 사용하는가, 모스펫을 사용하는가입니다. 비동기 전류의 장점은 경부하에서 고효율, 관통이 없다라는 점이고, 단점은 중부하에서 효율이 낮다, 경부하 시에 불연속 동작으로 동작한다입니다. 동기 정류의 장점은 중부하에서 고효율, 그리고 고속응답. 단점은 회로가 다소 복잡하며 경부하 시 효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FET 외장의 경우 관통 전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류 방식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동기 정류는 상측 FET M1의 온오프로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합니다. M1이 온 시에는 D1의 전류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M1이 오프하면 D1의 순방향 전류가 흐릅니다.
D1은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가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VF가 낮고 역회복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동기 정류에서는 M1이 ON일 때는 M2를 오프, M1이 오프일 때는 M2를 ON으로 합니다. 전류의 경로는 비동기 정류와 같으나 동기 정류에서는 M1, M2 양쪽 모스펫을 제어할 필요가 있어 복잡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류 방식에 따른 손실 차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회로는 전류가 스위치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스위치에 손실이 있고 그것이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실은 다이오드의 경우 순 방향 전압 VF, 트랜지스터의 경우 포화 전압이나 온저항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이오드의 VF는 전류에 의해 바뀝니다만 VF가 낮은 쇼트키 다이오드도 0.4에서 0.7V가 있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N채널 모스펫의 경우 온저항은 수십 미리옴에서 수백 미리옴으로 매우 낮으며 전압 강화를 계산하면 다이오드의 VF보다는 훨씬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비동기 정류의 경우 VF가 0.5V, IO가 1A로 계산하면 500mW의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 동기 정류의 경우 R1이 50mΩ, Iout이 1A에서 계산을 하면 50mW의 전력 손실이 됩니다. 이 식에서도 동기 정류 쪽이 손실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정류 타입으로 R1이 낮은 모스펫을 사용함으로써 대전류 어플리케이션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동기 정류 타입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동기 정류 타입에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지속적인 연속 동작과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단속적인 불연속 동작이 있습니다. 상단의 파형은 스위칭 파형으로 오른쪽 밑에 있는 회로의 스위치라고 써있는 단자의 전압 파형입니다. 스위치 파형을 비교하면 연속 동작의 스위칭 파형에서는 방향파로 되어 있는데 반해 불연속 동작의 스위칭 파형은 LC 공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연속 동작이 일어나는 조건은 오렌지색 테두리로 둘러싸인 식이 됩니다. 이 식은 방금 구한 리플 전류식에 2분의 1을 곱한 것이 됩니다. 출력 전류가 내려가고 리플 전류의 2분의 1 값이 출력 전류 IO보다 커진 경우 불연속 동작이 일어납니다. 출력 전류 IO가 작아지면 그림과 같이 Vout에서 그라운드를 향해 전류를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이오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경로로 전류를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 갈 곳을 잃은 전하에 의해 우측의 스위치 파형처럼 LC 공진이 생깁니다. 실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 노랑 방향파가 실제 스위칭 파형입니다. 아래 핑크색 삼각파가 인덕터에 흐르는 리플 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0A 라인에서 녹색까지의 파형이 출력 전류입니다. 이 상태는 출력 전류가 리플 전류의 2분의 1보다 큰 상태입니다. 출력 전류를 서서히 줄여갑니다. 출력 전류가 떨어지자 리플 전류의 하한선이 0A 부근까지 다가갑니다. 삼각파의 하부가 0A가 된 곳에서 멈춘 상태. 이 상태가 출력 전류 IO와 리플 전류 2분의 1이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연속 동작입니다. 현 상태에서 다시 출력 전류를 줄이면 출력 전류가 리플 전류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Vout에서 다이오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야 하나 다이오드가 붙어 있어 이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전하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불연속 동작이 되어 스위칭 파형에 LC 공진이 보이게 됩니다. 이상이 불연속 동작의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동기정류 타입의 주의사항에 대해서입니다. 비동기 정류인 경우 아래쪽 스위치가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스위치 단자에서 그라운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기 정류 타입의 경우 아래쪽 스위치가 FET이므로 FET가 켜져 있는 경우 스위치 단자에서 그라운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동기 정류 타입으로 위쪽 FET와 아래쪽 FET를 동시에 켜버리면 전원과 그라운드가 합선되어 관통 전류가 흐릅니다. 이 관통 전류를 피하기 위해 동시에 FET가 켜지지 않도록 내부에서 지연을 만들어 양쪽 모스가 오프하는 시간, 데드타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스 FET 내장의 DC-DC 컨버터를 사용하는 경우 내부에서 데드타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FET 외장 컨트롤러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 FET 게이트에 저항을 삽입하여 노이즈 저감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게이트 저항에 큰 저항을 선정하고 파형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FET가 동시에 켜지는 상황이 생겨 관통 전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게이트 저항 값의 규정치 15 이하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컨트롤러 타입의 DC-DC 컨버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동기정류 타입의 펄스 스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기정류 타입은 경부하 시의 효율이 나빠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부하의 경우는 스위치를 바꿔 그림과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나 경부하가 되면 위쪽 FET가 온 되면 빨간색 방향으로, 아래쪽 FET가 온 할 때 온 직후에는 녹색 방향의 전류가 흘러 인덕터 전류가 0을 밑돌면 Vout에서 그라운드를 향해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콘덴서에 충전한 전하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동기정류 타입으로 경부하 시의 효율이 나빠지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최근 동기정류 타입에서는 경부하에서의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 펄스 스킵이라는 기능이 있는 IC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중부하일 때는 일반 동기정류 타입과 다를 바 없이 우측 상단의 그림과 같이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하는데, 경부하가 되면 코일 전류가 제로가 된 것을 검출하고 하측 스위치를 오프시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은 펄스를 스킵합니다. 파형으로는 비동기 정류의 불연속 동작과 유사한 파형이 됩니다. 이 펄스 스킵 기능 덕분에 동기정류 타입의 경부하 효율이 개선되어 동기정류 IC를 사용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측 스위치의 극성 비교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스펫에는 N채널과 P채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쪽 스위치에 N채널을 사용한 경우와 P채널을 사용한 경우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위쪽의 N채널을, 오른쪽 그림이 위쪽의 P채널을 사용한 등가 회로가 됩니다. N채널 모스펫의 장점으로는 동일 사이즈에서 R온이 작아진다. 단점의 경우 부트스트랩 회로가 필요하고 전원압 시의 출력 강화가 크다. P채널 모스펫의 경우 장점으로는 100% 온듀티가 가능하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회로가 불필요하다. 단점으로는 동일 사이즈에서 R온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N채널, P채널의 게이트 전압 구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측에 N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V인보다 높은 게이트 전압이 필요한데, 내부 전원의 전압만으로는 V인보다 높은 전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위치 전압과 콘덴서, 다이오드에 의한 승합 회로로 NMOS 구동용 드라이버의 고전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회로를 부트스트랩 회로라고 합니다. 상측에 P채널을 사용할 경우 내부 전원으로 구동이 가능하므로 부트스트랩 회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장의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출력 설정 전압의 상한과 하한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상한입니다. 상측 스위치에 P채널을 사용하는 경우는
100% 듀티가 가능하므로 입력 전압에서 FET의 온저항 R1에 출력 전류 IO를 곱한 값과 코일의 직렬 저항 성분 DCR에 출력 전류 IO를 곱한 값을 뺀 값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출력 전압 설정이 5V인 경우 입력 전압에 드롭이 있어 입력 전압이 5V가 되면 R1이 0.16옴, DCR이 0.04옴, IO가 2A라고 한다면 아까 식으로 계산하여 출력 전압은 4.6V로 설정 전압보다 출력 전압이 0.4V 드롭하게 됩니다. 한편 상측 스위치를 N채널로 사용하는 경우 듀티가 맥스 듀티로 제한되기 때문에 녹색 테두리로 둘러싸인 식이 됩니다. 입력 전압에서 상층 모스에서의 손실을 뺀 값에 맥스 듀티를 곱하고 그 값에서 코일의 직렬 저항 성분 DCR과 출력 전류 IO를 곱한 값을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R1과 DCR IO의 조건은 아까의 P채널과 같게 설정하고 맥스 듀티를 90%로 계산합니다. 출력 전압은 4.132V로 설정 전압보다 0.868V 드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의 계산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부위인을 인가했을 경우 100% 스위치를 ON할 수 있는 상측의 P채널을 이용한 DC-DC 컨버터가 출력 전압의 드롭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의 드랍에 의한 출력 전압의 드랍이 신경 쓰이는 경우에는 P채널 모스펫 타입을 추천합니다. 주의점이라면 예의 계산으로는 맥스 듀티를 9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기종에 따라서는 70%, 80%로 제한을 두고 있는 기종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시에는 데이터시트를 잘 확인하신 후에 출력 전압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출력 전압의 하한에 대해서입니다. DC-DC 컨버터에서는 IC에 의해서 스위칭 최소 온 시간 T-on 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T-on 민과 스위칭 주파수로 민 듀티가 결정되고 민 듀티는 T-on 민 곱하기 프리퀀시에서 결정됩니다. DC-DC 컨버터의 출력 전압은 빨간색 테두리식으로 표시됩니다. 입력 전압에서 FET의 온저항 R1에 출력 전류 IO를 곱한 값을 뺀 것에 민 듀티를 곱한 값이 출력 전압의 하한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입력 전압이 V인 12V, T-on 민 200나노세크, 스위칭 주파수 2MHz, R-on 0.16옴, IO 2A라고 하고 아까의 식에서 계산하면 4.672V가 됩니다. 그래서 이 IC에서는 입력 전압이 12V인 경우 4.672V보다 낮은 전압은 만들 수 없다는 게 됩니다. 만약 이 IC에서 3.3V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12V에서 한번 강압 가능한 전압, 예를 들면 5V로 강압하고 이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3.3V로 강압하게 됩니다. 만약 전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 단의 전원은 LDO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롬의 홈페이지에서 DC-DC 컨버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롬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제품 정보를 클릭, 그 후 IC를 클릭, 다음 메뉴에서 파워 매니지먼트를 클릭, 아이템 리스트에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선택하시면 파라메트릭 서치에 의한 제품 검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특성을 입력하시면 해당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파라메트릭 서치 외에 롬 제품 카탈로그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롬의 홈페이지 톱 화면에서 기술 서포트를 클릭, 다음으로 제품을 찾기 클릭, 아이템 목록에서 카탈로그를 선택하면 롬의 제품 카탈로그 목록이 표시됩니다.
전원 IC에 특화된 셀렉션 카탈로그를 준비하고 있어 카탈로그를 통해 롬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리입니다. 전원 IC 종류에서는 리니어 타입의 LDO와 스위칭 타입의 DC-DC 컨버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LDO의 동작 원리, DC-DC 컨버터의 동작 원리, 정류 방식이나 상측 스위치의 극성에 대해 각각 비교하고 DC-DC 컨버터의 출력 설정 전압 범위, 상한과 하한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롬의 웹페이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DC-DC 컨버터 기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